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여야를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출입하는 방준혁 기자입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방준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나경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경열입니다. 네, 지난주 기자들의 수다를 마무리하면서 이 다음 주부터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니까 청문회 뒷얘기 들고 찾아뵙겠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일정도 줄줄이 밀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반전의 반전 검수완박 됐지 일주일, 그리고 누가 승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72표였는데요. 현장 화면, 지금 현재 본회의 모습이 어떤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나서서 지금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방금 전 이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민주당 의원인 최기상 의원이 단상에 오릅니다.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필리버스터도 신데렐라입니다. 자정이 되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나경열 기자, 이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만의 시간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반대 의사 그리고 반대 논리가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지게 할 수 없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이유, 근거,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이런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필리버스터 하면은 기억에 남을 만한 게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일 텐데요. 이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서 필리버스터를 9일 동안 이어가면서 최장 기록을 세웠죠. 네, 맞습니다. 192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23일부터 달을 넘겨서 3월 2일, 그러니까 9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방 기자와 함께 아마 대학생이었을 겁니다. 아, 네, 그랬군요.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또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서 하나의 재밌는 문화로 좀 자리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필리버스터, 2016년 필리버스터 때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강기정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이때 강 전 의원이 공천 불가 결정 통보를 받고 본회의장에 섰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기억에 더 남는 거는 뭐였냐면 본회의장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을 강 전 의원이 불렀던 건데요. 근데 또 더 재밌는 사실 하나는 강 전 의원은 이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있는 선진화법 통과 전에는 민주당의 몸싸움조 선봉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달라진 건데요. 이게 사실 필리버스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좀 특별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국회 스타 등용문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던 은수미 현 성남시장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름만 이 무제한 토론인 것 같은데요. 이 방 기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꼽고 싶은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군사작전이다,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또 이런 발언을 한 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요.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라고 물으면서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 특정인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특정인이 방준혁 기자가 생각하기엔 누구셨나요?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정을 또 보시면 상당히 좀 비장한 표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좀 저지해야겠다 이런 위기감도 있었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중재안을 합의한 데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재안을 본인이 주도하고 서명한 데 대해서 지연 전술이었다.
어떤 고육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얽히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비장한 표정을 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검수완박 필리버스터는 첫 필리버스터가 지난주에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이 사실 두 번째인데요. 이 상대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를 두 기자가 서로 해본다면 어떨까요? 같은 인물을 놓고 이렇게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민주당 쪽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말들을 모두 변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는데요. 불과 닷새 전에 의장을 가운데 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같이 들고 서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 합의했다가 반대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 그렇게 되네요. 예, 이게 그래서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민주당 내부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 내부에서도 이번 필리버스터는 진짜 필리버스터로 보기 어렵다. 명분 없는 힘빼기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합의를 깬 건 저쪽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전이다. 그리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출입하는 그 정당에 약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방준혁 기자가 여기에 답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나경열 기자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민주당의 어떤 특정 의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 사실 소수당을 위한 어떤 다수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수당이 쓰는 그렇죠. 취지는 그렇죠. 네, 그런 취지의 수단인데요. 이제 다수당인 절대 171석이라는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끼어들면서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한이 정해진 필리버스터, 토론이었기 때문에 약발이 사실 좀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경절 기자께서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예. 국민에게 좀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민주당 역시 이번 검수완박을 놓고 이 여론전에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추진을 하면서 적절한 수기 과정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의식했던 그런 필리버스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본회의 개의한 모습 아까도 라이브로 계속 보여드렸고요. 지금도 잠깐씩 현재 상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내부에서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이제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정너라는 단어를 좀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도 회기 종료 시점인 오늘 자정 네.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까지 처리를 하면 검수완박에 대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보실 수 있는 지금 화면 김영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수적 우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본회의는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시작하면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조금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은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이 법사위에서 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법사위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냐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법사위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넘지 못하면 입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법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수정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문을 넘으면 입법이 가능하다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선을 본회의가 아니라 법사위로 내린 건데요. 6탄전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 난장판이었다 그렇죠. 이런 평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무엇보다 물리적 충돌을 없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면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법을 위반한 건이 여러 건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야, 이거 위반. 아니 위원장석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게 어디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거 모르세요? 이 법사위 사무실 내에 가림막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몸싸움이 나고 뭐 이런 난장판이 벌어진 거를 지금 나경률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위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난장판 사이에 뭐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곳 아니다. 음주 테스트하자. 이런 고함 소리도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이 법사위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온 의원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이른바 술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운전 테스트 한번 할까요? 제가 지금 다 냄새 맡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의원들뿐 아니라 기자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저희 영상 취재 기자 선배 한 분은 아예 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조금 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카메라를 들고 있는 선배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선 사실 안건 조정이 법안이 통과하는 그 회의는 공개되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서 찍어서 이 민주당의 폭거를 입법 독주를 만인에게 공개해달라라는 의미로 이 카메라 기자들을 확 잡고 예.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발생이 한 거죠. 6탄전 끝에 열린 전체 회의가 그런데 8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보면은 이게 기립으로 이제 민주당이 표결을 하면서 뭐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전체 회의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도부 전체가 근데 전체 회의장으로 다 몰려왔던데요, 국민의힘은.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이 반대 피켓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항의를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표결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끝났고요. 국민의힘은 법사위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준석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근육 자랑하지 말라, 힘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민주당이 경수완박, 그러니까 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어떤 예고 아닌 예고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이 아닌 경수완박을 외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후회하게 될 거고. 것이다. 네. 네. 그런 그렇군요. 발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되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했다가 주말 사이 분위기가 급변한 건데 이 방 기자가 취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사실 저도 월요일에 그 소식을 듣고 그게 참 의문이었는데요. 금요일에 그 권성동 대표가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불과 사흘 만인 월요일에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사실상 번복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상황이 이제 급변한 건데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선인의 의중이 좀 개입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월요일 하루 전이죠. 일요일에 배현진 대변인 입을 통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1년의 과정들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들을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당선인 측 입장이 나왔는데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말 사이에 상황이 뒤집힌 것은 좀 당선인의 영향력 행사 아니겠냐라는 해석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일단 당선인 측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까? 네, 아니라고 해명했고요. 특히 이제 권성동 대표에게 그 금요일에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 이제 당선인은 당내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양측 간의 어떤 혼선이라고 할까요? 좀 엇박자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금요일에 권성동 대표가 전화를 통해서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윤 당선인은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일정에 동행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좀 의사 전달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추론들이 좀 나왔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권성동 대표랑 정말 수차례 10번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좀 교감을 새로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당선인이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였다가 여론이 확 나빠지는 걸 보면서 그 예상을 못했다가 여론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뒤집은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나서 굉장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나무 위키를 보면 그 뿌락지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당내에서도 권성동 대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명분도 또 실리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일단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판단 미스였다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권성동 대표가 그 중재안을 좀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밝힌 그 월요일에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당연히 당선인과 면담을 하는 것인가 또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를 하러 온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권성동 대표가 나오자마자 전부 달라붙었거든요. 저도 권성동 대표 오른쪽에 착 붙어가지고 네. 당선인 만나셨냐, 어떤 얘기 하셨냐 질문을 했는데 권성동 대표 우선 아니다, 모른다,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이후에 인수위 관계자들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권성동 대표와 윤 당선인이 30분 정도 독대를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중재안을 좀 서명을 하게 된 어떤 경위라던가 이후에 어떤 당내 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권 대표가 조인트 까였다. 이 30분 면담 동안 조인트를 까였다. 네, 그런 네. 썰이 돌기도 했는데요. 아팠을 것 우선 네, 그런 썰이 썰이네요. 있다고 좀 예. 말씀을 드리고요. 당선인 측은 이후에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답변들을 봤을 때 권성동 대표가 좀 협상을 잘 해나갈 것이다. 네. 좀 이런 정도로 네. 해석이 되고 일단은 있습니다. 다시 윤 당선인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은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민주당은 협의가 이렇게 깨질지 정말 몰랐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정말 갑작스러워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고요. 이런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합의안을 들고 양당 원내대표가 의총까지 가가지고 의원총회죠. 그렇죠. 승인을 받은 거죠. 추인을. 의원총회에 가서 추인을 받고 이걸 다시 만나서 사인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뒤집은 전례는 국회 역사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은데요. 합의를 이런 식으로 깰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이준석 대표의 통화 이후에 이 대표가 합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주당 내부가 더 발끈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요일에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이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을 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 국민투표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이 한 번 있었고요. 합의를 깬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반전으로다가 국민투표를 제안한 건데요. 방 기자가 그 국민투표 제안을 하는 첫 현장에 있었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투표 제안이라는 거는 이제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막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찬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로 붙이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꺼낸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이 천막 안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제 통이동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오늘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날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작정한 듯 메모까지 꺼내 들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우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희가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재차 압박하면서 국민투표 제안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사실 좀 하나의 브리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런 당선인 측의 일관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의 입법 절차를 막기가 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어떤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거냐 이런 좀 날선 반응을 내놓고 이 국민투표로 또다시 지난주에 굉장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자들이 뽑은 이번 주의 한 컷 보겠습니다. 이 취재하면서 내 출입처가 아닌 상대방 출입처에서 한 주간 인상 깊었던 장면을 우리 기자들이 한 컷씩 뽑아왔는데요. 먼저 방준혁 기자가 고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사진입니다. 가운데 한덕수 후보자가 우두커니 앉아 있고 그 뒤를 보시면 좌석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한덕수 네네. 후보자는 네. 선서도 하지 알겠습니다. 못하고 답변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요. 검수완박으로 한 주간 여야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인사청문회로 옮겨 붙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먹구름이 꼈다 이런 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경열 기자는 어떤 사진 골라오셨습니까? 네, 제 사진 띄워주시면은 외교부 장관 공간입니다. 지금 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로 되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공간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이 들어갈 새 공간에 있었던 공직자는 또 어디로 가느냐? 철저하게 준비를 먼저 하고 이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기자들의 수다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지만 저희 연합뉴스 TV 유튜브에서 이 필리버스터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주엔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걸 시작으로 밀린 청문회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엔 정말로 인사청문회 뒷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